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인데 성남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결국에는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관이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편의를 봐주고 결국에는 그리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를 통해서 이런 인허가 과정에 어떤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개발의 최종적인 지휘 감독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고 누가 여기에 관여를 했으며 여기에 어떤 특혜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아마 살펴보려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배임의 공범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뭐 화천대유의 대주주이긴 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김만배 씨가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그리고 사장 대리였던 유동규 씨하고 어떤 논의를 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배임 혐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흔적들 그리고 실제 이 사업 계약, 사업 협약서나 이런 내용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일정 부분 보고를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고되었느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중간에 논의되다가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실종된 것이냐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첫 번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성남시의 이 부서들을 보면 이거에 더해서 지금 문화재 관련 이제 다루는 그 부서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이 개발 대상인 어떤 지역에 문화재가 발견됐다든지 이런 건이 있으면 그럼 이제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기억을 해보시면 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자기가 50억을 받은 게 정당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이 대목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문화재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과 관련돼서 곽상도 의원과의 이제 뇌물 협의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그다음 뭐 정보통신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좀 의혹들과 관련돼서 결국은 정보통신 수단,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성남시 내부의 어떤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한 기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잠시 짚어보자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요. 이재명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저희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도 짚어봤습니다만 이 그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 지사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이정수 지검장의 발언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취로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이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이 말에는 수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고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라고 말을 해서 어차피 지금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서 그분이 이 지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은연중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이 수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신경은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의 형식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직접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서면 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요거 이제 형식의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이재명 지사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란 천화동인 1호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절반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그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론과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는 예. 이 대목은 이제 회계사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대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의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즉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이거나 이 배당금을 나누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런 사람으로서는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다만 그런데 이 녹취록이라든가 또는 녹취록과 별개의 자료들을 언론이나 또 다른 단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차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이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나누는 사람으로서만 등장하는 거냐. 다른 사람이 혹시 그분으로 지칭된 것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도 한 군데가 있다. 근데 그것이 정치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아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관련자들의 언급들이 재차 나올 텐데요. 그 대목도 저희가 또 매일매일 짚어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쟁점이 됐던 배임, 뇌물 혐의, 이 검찰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과연 영장 발부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을 했습니다. 네. 특히 배임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이 배임 액수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1,100억 원 정도로 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지금 배임 액수 자체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게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고요. 예. 또 하나는 배임 자체가 사실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는 본인이 업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유 전 본부장과 공모를 해서 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유 전 본부장과의 공모 관계, 어떻게 의사 결정을 했고 어떠한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예. 사실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자들의 진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뇌물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준 게 예. 지금 이거 뇌물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 사실은 이 곽상도 의원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장 기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은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영장 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반 정도의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심사들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났기 때문에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검찰의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목은 결국엔 검찰이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만큼 판사에게 보여줄 만한 자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가면 사실은 인정 신문이라고 해서 김만배 씨 개인에 대한 뭐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신문을 하는데도 사실 한 30-4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뭐 1,100억 원의 이제 배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2시간 반 정도로 이 심사가 끝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검찰에서 주장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는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증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이 녹취록만 지금 의존을 해서 이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검찰이 실패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이 이제 좀 너무 성급하게 좀 성긴 형태의 그러한 이제 혐의 구성을 가지고 이제 영장을 신청한 걸로 보이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동부장하고 그다음에 이 김만배 씨하고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이 내용을 논의를 했어야 그래야 이제 유동규 씨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뇌물에 대해서도 이 곽상도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들어 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을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 대장동 개발 부지에 문화재가 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는 거겠죠. 예.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들고 곽상도 의원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이거든요. 예. 이게 되기 전에 이미 영장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판사가 보기에는 이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봤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과 관련돼서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계속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좀 부정하는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거짓말을 했다. 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녹음을 한다는 걸 알았다면 예. 더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 더 법적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겠지 과연 뭐 저렇게 불법적인 얘기를 했겠는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방어권이 제대로 이제 보장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첫날 이제 조사에 출석할 때 이 정영학 씨 녹취록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들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에 응하시면 그 두 번째 조사에서는 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방어권이 이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김만배 씨 측의 항변을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뇌물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유동규 씨에게 7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중에 5억 원을 먼저 줬다가 예. 이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보도된 바를 보면은 애초에 검찰은 이게 5억 원이라는 액수가 현금 1억 플러스 수표 4억이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구성했던 건데 이 4억이 유동규 씨한테 간 게 아니고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금 5억을 뇌물로 줬다. 이렇게 내용을 이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이 조사 결과라든가 계좌 추적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없었던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영장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에서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추가로 어떤 좀 무기들을 내놓느냐 예. 이게 핵심이었는데 예. 전혀 이 제대로 된 무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패배의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내용은 다 나왔는데요. 핵심 증거들 확보했는가? 핵심 무기들이 검찰이 과연 확보를 했는가가 차후에 만약에 영장이 재청구가 된다면 또 실질 심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검찰이 들여다봐서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녹취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부가적으로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700억 약정설이나 50억 네. 클럽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흘러갔는지 이걸 누구에게 이거를 뇌물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수표의 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과연 준비할 의지가 있었는가도 사실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 확보하는 경위도 사실 검찰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가성, 뇌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가성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곽상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뇌물을 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 외에도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들,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 조사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검찰이 확보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방금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와 관련해서요. 경찰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휴대전화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휴대전화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고 저희가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 사용 시기가 2014년에서 2015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면 대장동 이 개발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누구랑 통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떠한 문자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게 아마 남아 있다라고 하면 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로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이런 정황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